2023년의 개정세법에 대해서 연방 하원에서 그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꽤나 많은 내용들이 있기도 해요. 물론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23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23년도에 소득세 신고가 드디어 개시되었습니다. IRS에서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이 내용을 어나운스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월 29일이었어요.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IRS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CBS 뉴스죠. 그래서 텍스 파일링 시즌이 이제 열렸고 알아야 될 것들 24년도 리펀드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로 전달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리펀드를 받는 경우 대체로 한 21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장 나의 리펀드 스테이터스를 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IRS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IRS의 Where's My Refund라는 게 있죠. 여기 주소 잘 보시고요. irs.gov Where My Refund 라는 데 들어가시면 물론 구글에서 그냥 Where's My Refund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름하고 뭐 전년도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물어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가장 신속하게 가장 실시간으로 내 리펀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실 때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번에는 이 IRS에서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다이렉트 파일이라는 어떤 무료 전자세금 보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받는 내용이고 이거는 예전에는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 이하였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소득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보고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소득 기약이 없는데 그럼에도 IRS 파일럿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Check My Eligibility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 역시도 뭐 웹사이트 주소는 이건데요. 뭐 이거 굳이 안 치셔도 되고 구글에서 Direct File 그리고 IRS 파일럿 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주에 거주하시는지에 따라 지금 금년도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셔,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그다음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워싱턴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의 분들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개 주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세금 보고 절차를 단순화하자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겠죠.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더 추가로 모든 국민들이 이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지출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 수수료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뭐 그건 아니고 좀 그런 비용 부담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가 다 사용해야 되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셔도 돼요. 뭐 이 주 특정 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도 이걸 써야만 뭐 접수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특정 12개 주에 거주하는 분들조차도 모두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소득 유형에 따른 조건인데요. W2 인컴이 있어야 돼요. W2라던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그리고 또 뭐 실업수당 그리고 이자 소득일 경우에는 1,500불 이하여야만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예컨대 내가 뭐 자영업 사업 소득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에 있어서도요. 우리 스탠다드 디덕션,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있잖아요. 스탠다드 디덕션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마이즈 항목별 공제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학생 융자에 있어서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비 지출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항목별 공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크레딧 있잖아요. 세액 공제 받는 거에 있어서도 Earned Income Tax Credit이죠. 이 근로소득세 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저소득층 중에 이제 소득이 낮을 때 추가로 IRS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액 공제가 있죠.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 쓸 수 있고 또 Child Tax Credit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그 Dependent Care Credi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요. 기타 내가 뭐 Foreign Tax Credit이라던가 등등의 다른 크레딧에 자격이 있는 분들은 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하실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굳이 지금 원래 좀 뭐 아이템마이즈를 하거나 스탠다드 하더라도 이런저런 크레딧이라던가 요거 활용하셔야 될 분들
분들은 굳이 이거를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라고 저라면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IRS에 접속해서요. 이 서비스 직원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뭐 여기 뭐 영어하고 스페니쉬만 가능하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 뭐 이후에 뭐 다른 랭귀지에 대한 서포트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4월 15일까지 이번 연도 세금 신고이고요. 다시 한번 저라면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아직 불충분한 기능들이다 보니 첫 해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의 법이 최종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의 의원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요. 하우스니까 이 하원에서만 통과가 됐어요. 지난 1월 30일, 지난 며칠 전이었었는데요.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이 78 빌리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향을 받는 어떤 23년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개인, 비즈니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린다라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아이가 있으면 13세 이하 미만 아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있잖아요. 여기서 변동이 있고 그래서 내용은 뒤이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000불까지 자격을 갖춘 아이가 있을 때 텍스 크레딧,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1,600불은 리펀더블이거든요. 리펀더블이라는 뜻은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그 금액, 차일드 텍스 크레딧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IRS로부터 보조금처럼 받는다라는 건데 이게 현행의 1,600불까지인데 이게 1,800불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이 리펀더블 금액도 올라가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금액도 이게 2,100불이지. 25년도 때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상원에서도 통과된 건 아닌데 뭐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17세 미만을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한 명당 1,600불이 아니라 1,800불까지를 내가 세금 부담이 없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총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2,000불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정 소득이죠. Adjusted Gross Income이 20만 불 싱글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에는 400K 40만 불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개개인들의 어떤 개인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은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이것도 굉장히 큰데요.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 오너들이요. 원래 어떤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최근까지도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물건을 사고 나서 그에 대한 감가상각을 원래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예컨대 내가 물건을 10,000불 주고 샀으면 이게 5년짜리면 뭐 1년에 뭐 5분의 1씩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컨셉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자산의 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가액 100%를 다 구매 당해에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23년부터는 그게 100%가 아니라 80%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100%로 전액 감가상각으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아마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통과가 되면 다시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저 역시도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새로운 법이 나와서 이게 다시금 100%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고요. 그 밖에 또 R&D expense라고 해서요. 이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드리는 비용을 원래는 이제 5년에 걸쳐서 역시 비용 처리를 조금씩 할 수 있게 해주던 것을 이제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 말하자면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이러한 절세 면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더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현재 연방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달 말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2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표정을 보시면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세넷에서는 상원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특히 이제 리펀더블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환불 가능이라는 거니까 내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추가로 정부가 주는 거니까 이것도 보조금 아니냐, 이거 그랜트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예요. 말하자면 웰페어를 또 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이게 하원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바이파리슨 그러니까 양당의 이 어떤 당파적인 것 없이 다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아마 통과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통과될 때까지 세금 신고를 늦춰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국세청장 IRS에
커미셔너도 얘기를 한 것이 걱정 말고 그냥 준비되면 접수해라. 그래서 만약 법이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뭐 크레딧 같은 거 계산해서 돌려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굳이 할 필요 없이 신고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에 맞게 본인의 준비 상황에 따라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주 굉장히 큰 뉴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